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서 구속까지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오전 변호인단을 통해서 처음 공식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국민에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저희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언론이 계엄의 위헌성 그리고 부당함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비중 있게 전해왔기 때문에 이 당사자의 반론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김 전 장관 측의 주장도 가감없이 보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김 전 장관 변호인이 밝힌 내용 지금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다수당의 횡포와 부정선거 의혹 등을 꼽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형사 책임을 면하려고 방탄 국회를 열고 또 22차례에 걸쳐서 탄핵을 발의했다면서 이 계엄은 국회를 이용한 정치 폐악질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 건데요. 또한 이 국정원의 중앙선관위 이 서버 보안 점검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다고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제기하면서 소송이나 수사로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게 대통령의 책무다라고 김 전 장관은 주장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요, 부정선거 의혹을 이렇게 부각시켰지만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최근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보안점검 당시에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늘 회견에서 이번 비상계엄 내란이 결코 아니다. 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해제도 국회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면서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관련해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은 국회 법원과는 달리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의 해제 또한 국회 해제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김 전 장관 측은 또 사상자가 전혀 없었고 계엄 해제 이후 각 지휘관의 통제하에 병력의 질서 있는 철수를 한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이런 주장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 내용이나 석동현 변호사가 밝힌 윤 대통령 측 입장과도 같은 취지인데요. 다만 적법하게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했다는 발언은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계엄 국무회의는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라거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말에 동의한다고 말한 것과는 차이가 있어서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 측 모두 수사 단계에서 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요, 계엄 당시 선포됐던 이 포고령과 관련해서 새로운 증언도 내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본인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수정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대부분의 내용을 김용현 장관이 작성하였으며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통행 제한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장관 작성의 초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대통령이 국민 생활의 불편,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삭제 지시하였습니다. 이런 주장은 앞서 말한 대로 계엄의 배경이 국회의 반헌법적 형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려는 데 목적이 있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변호인단은 또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지 말라는 지시를 명확히 했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의원 출입 저지를 전화로 지시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오늘 이른바 이 계엄 수첩이 발견됨으로써 사실상 12.3 사태의 비선으로 활약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계획했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 질문이 나오니까
계엄 선포 전후에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자문을 제공한 것은 맞다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김 전 장관 측은 노 전 사령관은 이 자문을 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전하면서 노 전 사령관이 이 국외 정보 업무를 많이 해서 해외 거점 세력의 국내 선관위 정보 그리고 침입 등에 대한 이 지식과 경험이 있어서 이 자문을 받은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 계엄 수첩과 관련해서는요. 김 전 장관은 수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면서 이 증거법적 측면에서도 수첩은 개인의 기록일 뿐이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앞으로 이뤄질 수사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과연 정치인 등, 그러니까 국회의원 말하는 거죠. 또 여야 대표도 거기에 포함돼 있었고 또 국회의원도 들어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장도 들어있다는 그런 주장이 나왔는데 이들을 체포하기 위한 이 체포조가 운영이 됐느냐, 바로 이걸 겁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은요, 이건 예방 차원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변호인단은 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치활동이 예상되는 각 당의 대표 등은 잠재적 예상자로 판단하고 예방활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다만 체포자 명단이 있다는 사령관의 진술에 대해 장관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명확한 정치활동 예상자이기 때문에 예방활동을 하라고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명확한 지시를 내리지 못한 장관 책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이런 주장을 그러니까 이런 설명에 비춰본다면 결국 체포조를 운용하라는 그런 지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은 그게 의회 활동, 그다음에 특히 계엄령 해제 요구를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그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막으라 이런 거는 아니었고 정치 활동을 못하도록 포고령에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금지를 못하도록 예방하는 차원,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했을 뿐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